자, 요청에 의한 분석입니다.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자, 지금 종목을 삼양바이오팜, 그다음에 에임드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자, 이게 종목을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게 여러 개 가져가시는 경우에 이것들 요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우리 천재투자TV에 보게 되면 천재투자TV에 보시면 장갑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갑차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 기법 동영상이 있죠. 그 투자 기법 동영상 그 안에 여기 포트폴리오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뭐 거의 이제 뭐 몰빵한테 이제 한 군데 몰아넣는 형태였는데 일부부터 또 상당수의 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섹터의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 분산 투자하라 그랬더니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랬더니 삼성중공업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있고 나눠서 이렇게 샀다. 뭐라지 STX 조선도 가지고 있고 분산 투자했다. 분산 투자 아니죠. 이게 쓸모없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자,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섹터에서 가지고 있을 종목의 실질적으로는 두 종목 정도가 끝입니다. 세 종목부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종목을 들어가는 경우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세 종목을 사는 경우라 그러면 전제 조건이 두 개의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첫 번째, 우선 그 세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장주로 일찌감치부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주를 세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를 일찌감치 가지고 있고 그냥 홀딩하는 케이스죠. 로보트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요런 자리들에서 샀을 경우에 추세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홀딩 시켜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얘를 홀딩 시켜버린 거고, 그래 전력주라든가 이 대세 테마에서 그런 형태로 추천이 많이 나갔었죠. 실제로 얘는 홀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눌렸다가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 또 공략 들어가고, 이게 무더기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로보티즈는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로봇이 붐이 일어나면서 뒤쪽에서 새로 로봇 타고 나오는 단타 종목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투자 구분을 하잖아요. 중장기 투자자, 그래서 단기 투자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 종목 섹터 내에서도 똑같이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세 sek터에서 그 섹터가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 섹터가 굉장히 잘 나가는 대세 섹터인 경우입니다. 대세 섹터에서 그럼 저 아래쪽에서 예를 들자고는 뭐 여기 휴대폰 부품주다. 그러니까 세 개 가지고 있어봐야 천하 쓸모 없죠. 그러면 세 개 가지고 있어봐야 뭐 지금 시장 하나도 못 따라옵니다. 휴대폰 부품주 못 따라오잖아요. 휴대폰 부품 중에서 빛나는 종목 뭐 있습니까?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이게 원래 옛날에 했던 거 둘 다 휴대폰 부품으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만 없잖아요. 코스닥의 휴대폰 부품주. 그러니까 이런 거 세 개씩 가지고 있어봐야 천하 쓸모없는 거거든요. 대세 섹터 내일 것 하나. 최근 이제 최근 바이오 쪽의 흐름이라 그러면 세 개 가지고 있을만 하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방금 전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럼 지금 질문 주신 항목 삼양바이오팜과 에임드바이오 알테오젠이라 그러면 이 알테오젠 적어도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찌감치 저 앞에서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알테오젠 이게 저희가 여러 번 저가에서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작년도 여기 깨졌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올라들었다가 쌍봉으로 깨졌을 때, 요런 때 같은 때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는
얘는 이렇게 계속 들고 가던 종목이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 바이오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혹은 알테오젠이 이거 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알테오젠이 눌려 들어왔을 때 뭐 사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이라 그러면 시가총액이 1위인 이 종목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뭐였죠?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바이오는 이 사이클이 찬바람이 불면에서 시작해서 찬바람이 그치면까지입니다. 사이클이, 성수기 사이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바이오는 찬바람이 불면에서 찬바람이 그치면으로 넘어 들어가는 이유가, 첫 번째, 우선 찬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각종 바이오의 학회 행사들이 여기서부터 줄줄이 터집니다. 10월서부터예요. 10월서부터 제가 10월 달에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 개별 종목에서도 무슨 학회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회 임상 발표가 이 10월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에서부터 그간 쭉 진행 왔던 거 요거를 발표하는 시기가 여기 다 몰려요. 젠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월 달하고 여기서 지금 알츠하이머하고 진행성 핵상박비 임상 발표 2개 다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쪽에 결과들이 몰려 들어가면서 이 중에 성공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즌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임상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임상 진행 같은 경우도 요 시즌에 맞춥니다. 바이오사 회사들이.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가 된다 그러면, 연초는 항상 1월 달에 중소형주 랠리, 기대 랠리가 펼쳐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찬바람 끌고 나면 그 사이에 주가들 많이 올라들고 떨어지는 거. 지금 미증시 경우로 치면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이클이 조금 더 짧을 뿐이죠. 미증시 사이클은 추수감사절 전서부터 배팅해 가지고 부활절에 팔아랍니다. 5월에 팔아라가 부활절에 지나면 팔아라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사서 부활절 지나면 팔아라. 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셔서 세 종목을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더라도 이 사이클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세로 들은 거, 후발 급등주, 세력 급등주 같은 유형들 같은 경우부터 차익 실은 반대 순서로 내려오는 겁니다. 길게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장기, 중기, 단기로 들어간다면 보통 그렇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기 종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 3주 혹은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거, 그 다음에 장중 단타에서 1박 2일, 3일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 짧은 스윙, 긴 스윙, 중기, 이렇게 붙는다고 보죠. 그러면 알테오젠을 중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롱 스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가는 거, 2주에서 한 달 들어가는데, 현대약품이라든가 지금 이 세력콘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가지고 2주, 한 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주 기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해서 이거 올라 들어가면 앞으로 그냥 한 달간 내리 올라가지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이 종목이 10배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고 들어가십니까? 현대약품에?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거 이런 데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짝을 맞추는 다음에 저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홀딩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종목들이죠. 이제 요런 종목을 조금 더 길게, 이런 종목들 치고 나올 때 요런 종목들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쩌면, 자, 그럼 지금 전에 알테오젠 혹은 ABL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종목을 이미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에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자, 여기 지금 이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가 잘 가. 그러면 또 그냥 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또 저가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연말이 되면은 이제 연말 쪽으로 들어가면 관리 종목 탈출 이슈 같은 경우도 붙게 될 겁니다라고 이미 예고 다 드렸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분석에서부터.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 또 들어갔어. 그런데 또 바이오가 또 들어가.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단타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뺄 때는 단타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에서는 뭐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냐라고 하면,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면, 이건 그냥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 왜 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좋다고 하길래, 좋아 보여서, 이게 가장 많죠. 남들이 좋다고 하길래, 잘 나갈 것 같길래, 주가가 잘 갈 것 같길래,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거의 대부분 요 케이스로 그래서 뭐 뉴스 보고 그냥 사는 거죠.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는데 이 구조에서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삼양바이오팜과 에임드바이오가 둘 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단기 변동형 종목이에요. 변동형 종목, 그렇죠? 이 변동주를 알테오젠은 홀딩형 종목이고요. 여기 두 개가 변동형 종목이에요.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 춤추는 와중에서 대응 못해요. 이게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현재 케이스라는 우선 바이오도 최근 들어가서 이제 좀 두들겨 맞는 흐름들 쫙 보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저점 잡느냐 마냐는 이런 흐름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냅둬 버리시면 됩니다. 지랄 하든지 말든지 들어가라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그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두 개의 종목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변동이 이렇게 크게 움직여 들어가게 된다면 종목 하나에도 지금 하나 가지고 집중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시절에 이 변동형 신규 상장주를 두 개나 들고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포트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에임드를 버릴 것이냐, 삼양 바이오팜을 뺄 것이냐라고 보면 에임드 같은 경우가 지금 위에 고가에서 61.8% 들어가 조금 더 내려오면 사서 그냥 묻어둘 수 있는 위치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얘를 홀딩을 시키고요. 삼양바이오를 빼셔야 돼요. 이 케이스라 그러면 삼양바이오팜을 빼셔야 됩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좀 전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들이 마구 날아가면서 올라 들어갔던 이런 종목인데요. 이건 오버슈팅 종목이에요. 이거.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지금 첫날 설명을 드렸냐라고 하면 자 이거 우선 삼양바이오팜이 분할을 해서 들어간 건 굉장히 잘된 결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분할 들어간 건 굉장히 잘된 얘기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 세포독성 항암제 1위라고 하는 거 이거 이슈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포독성 항암제 1위는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주는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마구 튀어나갔지 않습니까? 면역항암제 같은 게 마구 튀어서 막 날아 들어가고 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하나 터뜨리게 되면 돈이 조 단위로 들어와요. 기술 이전이 조 단위로 이루어지죠. 예, 네노라는 항암제 기업들 기술 이전 수출해서 조 단위 이하인 거 보셨습니까? 다 조 단위 이상이죠. 근데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기존 항암제야. 예, 즉 우리 항암제 신약주들이 신약을 마구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잡을 때 밀려 나가는 거. 요거 뭐로 해당되냐면 자 이 대웅제약이라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HK 인원 같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때 자 피캡 제제라고 얘기 드렸죠. 요 피캡 제제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개사, 네 번째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6개 회사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우리 시장만 1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의 1조인데 1조 중에서 이 피캡이 모든 면을 어떤 면을 치고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상으로는요. 기존에 있는 약품 PPI 저해제가 70%가 넘습니다. 피캡 제제의 점유율은 30%도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계속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싸고 약발도 좋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일거싹쓸이가 안 돼요. 이 구조가 일거싹쓸이가. 그래서 이 피캡 제제 회사들이 계속 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갈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피캡 제제의 최강자는 한미약품인데요. PPI 제제, 그러니까 대용제약, HK 이노엔, 온코닉텔에서 얘네가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게 한미약품이 장악하고 있는 이 PPI 저해지 시장 여기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나오기는 합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PPI 저해지? 한미약품에 이거 전혀 안 되거든요. 이건 뭐야? 전혀 모멘텀이 안 돼요. 하면 뒤져봐야 안 나와 뉴스도.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게 대표회사가 이 한미약품입니다. 얘는 왜냐 그러면 얘는 이제 피캡 제제한테 다 빨려 들어갈 시장이거든. 뺏기는 시장이야.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종 종목에서 보는 뭐 오름 테라피우틱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보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들이 약이 나오게 되면 계속 뒤쪽으로 밀려나가는
1세대 신약 항암제, 옛날 항암제 그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을 때 머리 빡빡 깎고 항암 치료 그러면 머리 빡빡 깎고 드라마 보면 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가발 그래서 모자 쓰고 항암 치료 때문에 그 옛날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약 부작용 때문에 뭐 탈모도 생기고 그 시장이래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마구 날아다니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앞에 이 노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마구 날아다니고 하면서 이 줄기에서 덩달아 가서 같이 올라 들어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진짜로 잡아 들어오는 흐름이 난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냐 가짜냐 같은 경우 뭘 보시면 아시냐 그러면 자 이게 삼양바이오팜은 삼양홀딩스에서 분할된 회사죠. 그러면 이게 진짜로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면 당연히 삼양홀딩스도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 삼양바이오팜이 계속해서 그래서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그 렉나자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오스코텍 같은 회사들 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회사인 하나 에어로라든가 뭐 혹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이 겁나게 잘 나가지고 잘 나가는 지주사 HD 현대 하나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코스맥스가 겁나게 잘 나갈 때 코스맥스 지주사인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코스맥스가 겁나게 잘 나가자 여기도 이렇게 잘 나갔었죠. 그리고 자회사가 자빠져 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자빠졌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면 모회사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삼양바이오팜이 그렇게 잘 나간 거라 그러고 잘 나간다 그러는데 삼양홀딩스는 왜 못 올라가는 건데요? 얘는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에 같은 경우에 삼양바이오팜 시세 같은 경우가 이 분할해서 결국 롱숏 들어간 시세나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3조 원대를 수출했기 때문에 이 3조라는 기본 수치 자체를 제가 제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 들어오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홀딩을 시켜버리고요.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이걸 홀딩 시켜버리고 그리고 얘를 빼내는 삼양바이오팜을 요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손대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타이밍 잘 잡아주고 파신 다음에 에임드로 합쳐버리거나 혹은 알테오젠의 저가에서 합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에임드 같은 게 아직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변동형 주로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홀딩형 하나 변동형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합에 관한 얘기는 천재투자TV의 투자 기법 동영상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개 가지고 계신다라고 다 답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기준에 따라서 종목들 정리를 하시고 또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교체에 들어가시고 몰아 들어가시게 되면 괜히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가 뭐 하고 막 정신없는 사이에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한꺼번에 올랐다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신규 상장주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올라도 쫙 다 올라 들어갔다가 줄줄이 쫙 올라갔다가 줄줄이 다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굉장히 많이 가요. 신규 상장도 하나의 테마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향후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AMD 같은 경우도 제가 라인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미. 그 라인 내에서 안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아직 시작 안 한 거였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아니라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시면 되고요. 이 밑에 이 저가 구간이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같은 경우라 하면 요선 아래요. 요선. 여기는 이제 묻지도 따지도 말고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요 구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가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다 잡아주시면 돼요. 앞쪽 꼬리 그리고 어제 밑에서 감아들인 거 이번에도 또 내려온다 그러면 아무도 또 틀림없이 또 돌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르지는 마시고요. 아니면 짧게 요 구간에서 짧게 단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묻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간들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이게 라인이 이렇게 딱 잡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오르고를 활용하시려면 매도 자리 뻔히 다 나오는 거니까요. 매도 자리 이거 다 찍어드리는 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그 방이 좀